우리 싱글 비전 클럽의 확실한 비전과 앞으로 운영 방향을 또 한번 확실하게 정립해가지고 발표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과 그 전서부터 계속 얘기해 온 게 한 가지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이혼이나 사별이나 만원이나 이런 걸로 싱글로 돼서 살고 있는데, 이 싱글된 입장의 사람에서 볼 때는 무엇보다 답답한 게 빨리 누군가 새롭게 재혼을 해야 될 텐데 이 대상이 없다는 게 문제가 돼요. 어디서 누구를 만날까, 누구를 한번 혹시 어떻게 상대를 구해볼까. 그게 우리 모든 여기 모인 분들의 첫 번째 필요고 첫 번째 목표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요. 저도 그걸 인정을 해요. 그걸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그 가장 중요한 목적과 방향을 정해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만 바라보고 그냥 가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굉장한 계획과 거기에 대한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늘 여러분들의 그 입장각을 100% 이해하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온 분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꼭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나라에 이미 이혼율이 30%를 넘었었어. 30%를 넘어섰다는 얘기는 세 가정이 결혼을 하면은 그 중에 한 가정은 깨지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건 더더구나 사별을 빼놓고 이혼해서 깨지는 가정만 해서 그래요. 어쨌든 그건 뭘로 얘기하느냐? 1년에 거의 그 100만 명 이상이 결혼을 하는데, 100만 쌍 이상이 결혼하는데 이혼을 신청하는 사람이 약 30만 쌍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물론 여기 10가정이 금년에 이렇게 결혼한 사람 보면 그 중에 3가정이 앞으로 깨진다,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이 금년도에 결혼한 사람 1000가정을 만일 그 쭉 등록을 했다면은 결혼신고 구청에 했다면 거기서 통계 나온 게 뭐냐면 30% 1000가정에서 이 그 300가정은 이혼을 한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이혼자가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거는 초혼자들이 그렇고 재혼자들이 새로 결혼을 해가지고 또 그 사람들만 따로 결혼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혼 신고하는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거의 75%라. 그러니까 이 초혼에서 이혼하는 거에 2배 이상 돼요. 2배 이상. 60%는 2배인데 그거에 또 2.5배가 넘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75%가 이혼한다는 얘기는 4가정이 재혼을 하고 나면 한 가정만 남고 나머지 3가정은 다시 깨진다고 얘기해요. 자, 이건 현실이에요. 실제예요. 여기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은 다 보라고요. 우리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그냥 가정 세미나 이렇게 하고 뭐 상담해주고 다 이렇게 하고 나서도 결혼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거의 30%가 깨진 가정이 많아요. 이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굉장히 우수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나머지 지금 아주 잘 살고 있고 여기도 계속 아가모도 나오고 이러는 사람들이 최소한도 또 한 30% 이상이 되는데,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기에 여기 뭐 우리 세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결혼을 하고 3년 이내로 난 못 살겠다고 우리 도로 깨야겠습니다 하고 나한테 상담을 온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 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아니, 그것도 그냥 잠깐 좀 힘들고 어려워서 좀 장로님 좀 고쳐해 주십시오 하고 정도로 온 게 아니라 이제 끝장내야겠습니다. 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고 나한테 와서 그냥 그 소리 치면서 이거 안 되겠다고 도저히 안 돼. 그러고 온 사람이 여럿이 돼요. 그 중에 유일하게 그거 아는 사람 딱 하나 있는데 누군가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참 순해가지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부닥치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1년밖에 안 된 우리 우리 민집사님하고 이성순자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사람만 빼놓지
지금 뭐 그렇게 금전 좋고 대단한 아브라함 네도 베드로 네도 한 번 왔지. 뭐 여기 우리 이 새로 세원을 해가지고 다 가정을 이뤄가지고 그리고 오늘이 셋째 주에서 아까 뭐 아무나 오늘 첫 주가 돼서 안 오지. 안 와서 내가 안 먹고 얘기하는. 아니 오면 더 좋아. 다 증인이니까. 그 이외에 여기 한 20가정 뭐 이렇게 준 된 사람들 전부 다 못 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내가 꽝 치는 게 아니라니까. 현실이 그래. 그만큼 이 세원을 유지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그냥 짝을 찾는 게 현안이 돼가지고 누구 만나면 그냥 혹하가지고 얼른 당장 어떻게 해야겠다고 그런 사람들 자꾸 불길 걸어. 좀 천천히. 이래가지고 좀 교제하면서 이것도 생각해요. 저것도 생각해요. 근데 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왜 세원이 그렇게 힘드냐. 세원하면 첫째 자녀들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달라져. 초원이가 우리 애지 전부 다. 근데 재혼을 할 때 보면은 물론 양쪽에 다 아무 애가 없을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또 부모라도 있어요. 부모를 어떻게 봉양하느냐, 양쪽 집안의 부모에게 용돈 얼마씩 드리느냐, 우리 애들이 있으면은 우리 애가 있고 너네 애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내 애가 있고 네 애가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데 내가 아무리 확실한 사람이라도 상대방의 애에게 나하고 우리 애하고 똑같이 대해준다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라 해요. 팔이 좀 안으로 굽게 돼 있다고. 근데 그건 또 상대방이 볼 때는 그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게 돼 있어, 그게. 그건 당신이 왜 걔한테 그렇게 하느냐? 당신애라고 그렇게 했겠느냐? 한마디만 나오면, 그래, 좋다. 그럼 네 애 네가 기르고 내 애 내가 기르자. 그럼 같이 살면서 내 애 내가 돌보고 네 애 네가 돌보고 하면 그게 무슨 그런 생활이 되겠어요, 제대로? 자, 여기에 대한 자녀와 부모에 대한 복잡한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신혼은 뭐 집안에 돈이 많건 없건 뭐 경제적인 사항이 어떻게 됐거나 하여튼 처녀 총각이 만나가지고 그냥 빈털터리고 또 어떤 사람은 지참금이 좀 있어서 또 일부 좀 갖고 오지만 어떤 사람은 못 갖고 오고 어떻게 갖고 왔거나 하여튼 결혼식을 올려가지고 일단 땡 하고 시작하면 어쨌든 남자가 지금 사건 여자가 지금 사건 어째 그래가지고 그냥 시작해. 그래가지고 5년이고 10년이고 지나면 어쨌든 간에 누가 벌었건 그게 다 우리 재산이 되니까 통장이고 뭐고 다 마누라가 다도 좋아 고만이고 남편이 이걸 관리해도 고만이고 다 그런데 재혼을 할 경우는 어떻게 돼요? 다 싱글로 5년 10년 이상 다 살았다 이거죠. 그 사는 동안에 먹고 살기 위해서 남자도 직장을 가지고 내 통장을 가지고 있고 여자도 경제생활을 하면서 내 통장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전셋집이라든가 내 집 하나라도 장면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사후세방으로 겨우 살고 지금 전전공부 하다가 어떻게 만나가지고 난 더 볼 생각이라 좀 하고 이러고 앉아있다가 처음에는 적당히 얘기해가지고 잘 넘어갔지만 뒤에 그게 다 두툼이 나면 그거 나중에 조정하기가 힘들다 이거죠. 자, 경제 문제도 단순히 통장을 한 사람이 맡아가지고 한다든가 둘이 완전히 경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게 나중에 둘이 불가능해져요. 그리고 둘이서 그걸 한다 하더라도 의견 일치가 좀 힘들어서 그리고 치사하고 더러워서 그걸 얘기를 못해. 그리고 그게 예를 들어 같이 한 6개월이고 이제 샀는데 이제 몇 개월이고 같이 살다가 그 수입이 뭐 가만 그때 우리 교제할 때는 얘기 뭐 얼마 수입이라더니 가보니까 다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별로 몇푼 되지도 않네. 그건 나한테 좀 맡기지 뭐 어떻게 그럼 그거 내가 어떻게 맡기냐 뭐도 그거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지금 도대체 어디가 무슨 재산이 있었는지 빚이 또 있었는지 이걸 물어보면 또 화를 덜 내게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도가 깨지게 돼 있어. 이제 속았다 이렇게 되게 돼 있다. 자, 그러니까 주위 친척과 자식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재정 문제가 있어. 그 다음에 그 두 가지가 다 해결이 되면 그때부터 또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럼 뭐를 위해서 사느냐 이거야. 그 다음에는 비전이 뭐냐 이거야. 넌 뭐하고 살고 싶어 하는데 난 뭐하고 살고 싶어 한다. 이게 맞춘다는 게 힘들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결혼하는 거는 더 수준 높은 행복을 비차같이 누리기 위해서 나 혼자는 도저히 즐거운 걸 봐도 즐겁지가 않고 그냥 어디 가서 좋은 걸 먹어도 누구하고 같이 먹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굴뚝 같아서 그 다음에 또 성적으로도 또 필요가 하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뭔가 같이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막상 만났는데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이거죠. 누구는 어디 스포츠 구경 가고 싶고, 누구는 드라마를 보고 싶은데, 누구는 스포츠 텔레비를 보고 싶고, 누구는 애들하고 이거 하고 싶은데 저거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누구는 교회 가고 싶은데, 누구는 교회는 그냥 적당히 그냥 1년만 가서 빵꾸 떼오고만 하고 저 하고 수도 있고, 왜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인생이 비전과 꿈과 보람과 이거를 만드는데 이게 같지가 않아. 똑같을 수는 없어, 물론. 그렇지만 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비전과 목표는 어디를 정해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 내가 딴 거는 다 그 다음 거예요. 그래, 이쁘냐, 매너가 좋으냐, 어떻게 성격이 좋으냐. 그것도 또 그 다음 문제지만, 이 세 가지는 아주 집을 지을 때 기둥과 마찬가지로 딱 그냥 정확하게 제자리에 박아놓고 이걸 해나가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게 다 뒤틀어져가지고 위에 지어놨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니까. 집에 기초가 잘못 써가지고 조금씩 그 기초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인테리어 암만 잘해놨어도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돼버리고 만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첫째, 여기서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을 끝까지 나머지 평생 유지하는 것들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만나게끔 해준다. 그래서 내가 모든 가정사역자로서 모든 것을 제껴놓고 이 주수인이 장로가 운영하는 싱글 비전 클럽 일까지 붙여가면서 이제 그렇게 일부러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에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앞으로 좀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비전 클럽을 운영하는 앞으로의 방법론에 대해서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한번 여기 이러한 목적과 취지에서 운영하니까 이런 그 클럽에서는 어떤 규정과 어떤 법칙이 맞아 돌아가야 되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투표하고 회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만들어지는 규정이 아니에요. 이건 이 클럽을 정상적으로 가장 발전적으로 운영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우리 모든 회원들에게 가장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아서 그걸 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오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우리 비전 클럽에 이 카풀 신고하고 교제 신고를 이제 통일해야겠어요. 합친다 이거예요. 무슨 뜻이냐? 지금까지는 카풀 신고라는 게 있고 교제 신고라는 게 있었어. 근데 이 카풀 신고는 옛날에는 거의 약혼식에 준하는 정도로 이제 우리는 부모와 양가 부모와 애들과 모든 사람 다 선택하고 이제 우리들이 결혼할 날짜만 남았다. 그래서 결혼 날짜를 좀 얼마나 기다리는데 여기서 그냥 지내긴 뭐하니까 아주 신고와 공고를 하고 약혼식을 한 거나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공고를 했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순모임과 여러 가지면서 그동안에 교제를 쭉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바로 내 짝이다. 그 여기 오면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 와 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생각할 수 있고 저 사람도 교제할 수 있고 그 사람도 만나볼 수 있고 물론 개인적으로 자꾸 데이트는 안 하더라도 여기서 순모임을 통해서 전부 다 생각과 마음을 나누다 보니까 마음에 든다. 그럼 난 이제 다른 사람은 돌아보지 않고 이제 여기 비전 클럽에서 내가 저 사람하고 교제를 하겠다. 두 사람이 딱 맞으면 이제는 옆에 딴 사람이 삼각관계, 오각관계, 사각관계를 만들지 않도록 이미 두 사람이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 둘이 이제 앞으로 교제를 전적으로 우리 단둘이 하기로 했다 하는 걸로 선포를 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을 테니 다른 사람도 그냥 쓸데없이 찔러보고 골키파 있다고 골안 들어가냐 해가지고 가서 들이 경쟁 상태로 붙고 그러지 말라요. 왜냐하면 교제 신고를 하고 나면 두 사람이 일단 교제할 기간을 주자고요. 3개월 정도 최소한 3개월 정도를 주고 그 다음에 그 대신 교제 신고는 굉장히 가볍게 하자고. 우리가 여기서 앞으로 교제 신고는 저 사람하고 내가 좀 깊이 사귀어보고 다른 사람이 자꾸 중간에 개입되지 않고 우리 둘이만 교제하고 싶다. 좀 더 깊이 더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래가지고 신고를 하면 그 사람은 옆에서도 인정해주고 모든 사람이 조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커플 순으로 재배치를 바로 해줄 거라. 그 다음 주. 왜냐? 다른 남자 자꾸 만날 필요 없으니까. 그 나머지 수는 싱글로 돼 있지만 그 순간은 지난번에 우리가 커플 신고한 팀이 한 5가정이 갑자기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여기다 막 섞어놓고 하려고 하니까 그 커플 교제 신고를 한 사람들은 따로 숨 모이자 그래 둘러 모였더니 그때는 좀 더 구체적인 디테일하게 이게 나오더라는 거죠. 얘기들이. 그래서 그런 그 커플 신고를 한 그 팀들은 커플 신고 아니죠. 교제 신고를 한 팀들은 교제 팀을 교제 순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별도의 순장에 의해서 그걸 같이 다 결혼을 준비하고 교대를 준비하는 그걸 깊은 기간으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커플 신고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서 거기에서 거의 근데 요 교제 신고는 몇 번까지 허락하느냐? 요새는 잘못 생각하면 교제 신고 한 번 했다가 그냥 아니면 그냥 뭐 무슨 여기 회원 탈퇴한다 뭐 제명한다. 옛날에 커플 신고를 그렇게 하는 건 그건 문제가 있어요. 커플 신고를 약혼을 파혼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걸 파괴하고 나면 1년 동안은 다시 가입 못하고 그냥 탈퇴시켰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말고 3번까지는 오케이 해요. 이 사람하고 교제를 좀 하려고 했더니 내용적으로 보니까 잘 맞는 줄 알았더니 이게 조금 더 같이 이 커플로 같이 만나는 소리 했더니 아니더라. 그러면 빨리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제하고 나도 부담 없이 커플 신고까지 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나오냐? 그러면 안 나와 또 둘 다. 그래가지고 지금 안 나와서 문제가 되게 많다고. 누구 누가 교제 조금 해봐가지고 커플을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다가 안 나오니까 너들한테 다 안 나와가지고 다 자꾸 줄어버려. 그러면 여기는 한번 일회용으로 잠깐 나와가지고 만났다 잠깐 만나고 뭐 교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안 나와야 돼. 그러니까 너무나 신중해지니까 이게 교제가 또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해가지고 이 교제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한 3개월 교제를 하다가 그때 확실히 그게 결정돼서 얼마 만에 양가 부모와 모든 게 다 걱정이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거의 결혼을 결심을 해가지고 날짜를 거의 잡는 순간이 됐다. 그러면 그때 교제 신고 그룹 안에서 커플 신고를 해가지고 약혼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어나간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돼요. 3번까지 이상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담을 갖지 말라고. 그러니까 교제 해도 좋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교제 신고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아까 내가 그 3가지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교제 신고를 할 때 제가 이제 우리 총무가 이런 그 서류를 작성했어요. 지금까지 교제 신고하면 우리 교제하겠습니다. 그럼 나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우리 총무한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제 신고다. 그래? 하겠다는데 뭐 해줘야지.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따지고 둘이 맘만 맞았다 그러면 그냥 해줬다니까. 그냥 공포해주고 그냥 교제합니다. 근데 내가 가보니까 그건 너무나 여기 무책임한 것가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다 뭘 넣냐면 이 자식 문제와 부모 문제와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확실한 그 그림을 세워줘야 돼. 그래서 그 아이들 문제는 지금 몇 학년 뭐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대충 어디 학교까지 보내고 우리가 책임지도 끝나고 지금은 다 커서 직장을 가지니까 그대로 돼 있고 또 부모님에 대해서는 같이 이렇게 사는 동안 부양 의무가 있다든지 뭐가 또 그동안 빚이고 있다든지 뭐 어떻게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투명하게 쓰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 양가 부모와 식구들에 대한 의무사항 내가 어느 정도의 말하자면 의무사항과 이런 게 있다 하는 거를 피차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서로가 알아야 돼. 그런 게 있다. 왜냐 앞으로 결혼해서 살면 그거는 둘이 같이 해야 될 문제지 너는 상관만은 난 나 혼자 이거 해야겠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미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미 결혼을 올린 우리 싱크보의 그런 커플 것이도 이 문제가 지금까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몇 가지는 돼요. 네. 근데 그걸 다 어떡하지? 둘도 고민하면서도 해결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미리 나한테 올 때 양가에 나는 무슨 자녀가 몇 명 있고 몇 학년인데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디까지 부양을 할 것이고 또 부모님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경향이 있는데 또 부모님이 그냥 뭐 치매가 있는데 끝까지 나는 보살펴야 되는데 뭐 어떡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뭐 부인을 얻어가고 뭐 자기 아버지 뭐 뒷바라지 시키려고 기능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과 서로 문제를 아무리 좋은 것만 얘기를 하도 교제는 교제고 현실은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미리 알고 교제를 하려면 하고 보면 그렇게 하래요. 그러니까 교제할 때 그거를 말하자면 우리 총무나 우리 여기 운영진에게다 그걸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넣고
확실하게 신고를 하고 하라. 그럼 겁나죠? 야, 저거 뭐 어떻게 하라. 겁나는 게 아니라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 겁나서 못하면 그냥 못해야 돼. 안 그러고도 여기서 누구 만나가서 결혼하겠다는 건 사기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 다음에 재정 문제. 재정 문제를 옛날에는 뭐 대충 얼굴이 얼마냐 모르지만 내가 갖고 있는 현재 재산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얼마가 있고 또는 뭐 현재 수입은 매달 얼마가 있었는데 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또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고 보니까 앞으로 그 생활하는 생활 문제는 둘이 각각 자기 재산을 서로 건드리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서로 수입을 얼마씩 갖고 와가지고 얼마를 내가지고 어떻게 살아나겠다. 그러니까 물론 남자가 다 돼도 되고 여자가 다 돼도 돼요 물론. 근데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이 여럿이 있어. 진짜 보쌈해가지고 가져가서 잘 살겠다고 한 사람도 있고 또 내가 남자 그건 내가 뭐 빌딩 짓고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남자 뭐 특별히 나쁜 놈만 아니고 그냥 뭐 하면 그냥 내가 기둥서방으로라도 모시지 갖고 됐다 하고 한다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게 그게 좋은가 했더니 그게 좋지가 않아. 나중에 그거 보쌈에서 얼마나 자격지심이 그 문제가 된다고요. 여자가 다 차려놓고 집안 모든 걸 다 해놓고 모든 해가지고 그냥 몸뚱아리만 싹 들어가서 사는 남자, 야 팔자 좋고 좋겠다 싶죠? 천만에 그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좀 살다가 여자가 뭐 어쩌고 뭐라고 한마디 탁 들어가니 그건 뭐 이거 그렇잖냐고. 지가 나를 데려갔다고 나는 뭐 이제 뭐 나를 막 부려보려구나. 나를 무섭게 보내. 그게 안 나올 수가 없더라니까. 근데 보통 둘이 똑같이, 그러니까 난 내가 바라긴 그거예요. 아무리 한쪽이 재산이 많고 저 재산이 많고 하더라도 기왕에 벌어놓은 재산은 내 거는 내 거로 어디 얼마큼 있고 네 건 네 거로 얼마큼 비상시에 갖다 쓰기로 하고 현재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입과 이런 것들을 양쪽에서 딱딱 얼마씩 부담을 해가지고 생활비 나는 얼마 내놓고 너는 얼마 내놓고 이만한 기준으로 이렇게 써 나가야 되겠다. 그거를 여기서 확정적으로 해놓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문제는 결혼 전에는 서로가 다 근데 가만 내가 이걸 왜 안 해놨냐 하고 내가 결혼한 사람을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어떻게 꺼냅니까 이거. 그렇죠? 여러분들 참 무드 있게 손잡고 멋있게 교제하고 이러는데 수입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얼마지? 지급대 얼마야? 그게 얼마가 들어오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뭐 생활에 얼마를 못할 거야? 야 이거 얘기하기가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난 마치 중문생이 같이 하여튼 우리 여기 내가 다 우리 아들 딸이라고 생각을 하고 딱 깨놓고 비밀은 절대로 안 새게 할 테니까 그걸 우리 총무하고 그걸 딱 앉아가지고 그걸 보고 나도 뭐 그게 너무 엄밀하게 똑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성저성이 되니까 좋다 이거야. 여자가 다 되기로 했는데 남자가 오케이 하면은 오케이야. 난 노가 아니에요 그게. 근데 내가 가장 좋은 거는 비슷하게 서로 부담을 하면서 같이 나머지 인생을 같이 협조해가지고 살아야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누구 부동산 많은 남자 만나가지고 평생 그냥 먹고 살 대책을 여기서 뭐 확립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나 이제 여자 덕에 평생 동안 내가 어디 결혼시켜갖고 먹고 살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빨리 해결하고 여기서 엉뚱하게 만나려고 그러지 말고 누구 고생시키지 말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오면은 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뭐 전체 광고는 안 하겠지만 총무와 우리 운영위원 여기서 순장 몇 사람은 그걸 보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이제 이렇게 맞춰주고 이제 하는데 이걸 처음부터 써내라는 게 아니에요. 커플 신고하려면 이걸 가지고 와서 교제 신고하려면 이걸 만들어 총무하고 앉아서 작성을 해놓고 주면서 교제 신고하겠다고 신고를 하라 이거. 그렇게 놓고 신고를 해야 돼. 그래야 그 사실에 입각해서 모든 게 인형 그대로 되면 더 이상 따질 게 없고 그렇게 돼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주위의 식구들 문제, 경제 문제 일단 해결됐죠?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그다음에 비전이야. 나는 나머지 인생 뭐 하고 살겠다. 내가 나머지 이제 앞으로 60살이 되고 이제 얼마가 돼가지고 그래도 재산도 모으고 이렇게 좀 되면 나머지 인생은 내가 뭐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인간이라는 건 비전이 있어야 돼.
아니, 딴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결혼해가지고 그냥 그동안 고생했던 거 멸하고 어떻게 그냥 편안하게 나머지 인생 살자. 뭐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해도 되겠지만, 그거는 꿈이 없다는 얘기지. 지금부터 그래야 그 꿈을 가지고 그걸 더 이루기 위해서 더 철저히 일하고 더 열심히 저축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노후에 여행을 간다든가, 또는 뭐 나머지 노후에는 우리가 뭐 어떤 교회나 어떤 단체에 여기 소속돼가지고 열심히 뭐 한다든가. 가만 보면 여기 우리 지금 순자고 열심히 여기 계속해서 나오는 분들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아, 이미 다 짱만이는데 뭐 먹자고 여기 계속 나오냐고 말이야. 여기 와서 뭘 보겠다고. 뭐 여기 와서 영화 누리겠다고 여기 오는 게 아니라니까. 정말 여기서 우리가 갚을 내가지고 너무 행복한 가정이 있다 보니까 그 후배들한테 정말 좋은 모범도 보이고 좋은 길잡이를 좀 해주고, 장로님이 열심히 그동안 이 클럽을 운영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맡아서 해야겠다 해가지고 앞으로 여기를 맡아가지고 쭉 운행할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몇 년 동안 더 하겠어요. 금년 이빠이 하고 혹시 내년까지 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면 이 비전 클럽은 문 닫아야 된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빨리 좋은 교제 신고하고 아가모가 나오고, 그래서 많은 아가모들 중에서도 지금 20가정이 아가모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 나오는 가정은 너네 가정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더 많은 소명자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물론 교회 선교라든가 교회 전도라든가 교회 봉사라든가 그것도 다 좋아요. 그거 다 좋지만 그것보다도 직접 여러분들이 혜택을 입은 이런 것을 위해서 나머지 생애를 좀 받쳐주고 같이 헌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진다는 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맨 뒤에는 우리가 비전 나눔이 여기 들어간다. 그래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우리 총무가 좀 이건 나 혼자 지금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운영인들 순장과 쭉 앉아서 계속 토의를 하고 얘기한 결과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거니까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고쳐가지고 프린팅을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 커플 신고가 1차 우리가 커플로 돼가는 단계예요. 1차 우리는 교제하기로 약속을 하고 교제순에 속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공식 발표를 하나. 그게 교제 신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양가의 부모와 자녀를 갖고 결혼 날짜를 기다리는 단계로서 교제를 깊이 이뤄가고 세월 후에 아가모는 자동적으로 변형이 된다. 위의 사항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정직하고 투명하게 밝혀야 된다. 위의 것을 밝히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아까 투명하게 밝힌다는 거는 투명하게 와서 신고하는 얘기가 아주 이제 폼을 작성해가지고 요 속에 우리 수입과 가족, 부양 가족과 뭐 여러 가지 걸 다 써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과 이걸 디테일하게 밖에서 나눌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순모임을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 그 커플은 신고를 하고 둘이도 열심히 교제하겠지만 주일날은 여기 나와가지고 열심히 또 교제도 하고 서로를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지 아세요? 여기 이러고 나왔다가 괜찮지? 뭐 저거 몇 가지 보고 딱 찍어. 그리고 둘이 딱 잠수 타는 사람. 그건 90% 깨지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사실 교제 신고라는 시스템이 생겨났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와서 또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다 찍어 그냥 와가지고 괜찮은 사람은 다 찍어. 그래가지고 결혼할 생각은 없어. 그 사람하고 다 지금 여기 가만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여자들이 얼마나 나는 참 갈급한가. 또 남자도 또 갈급하겠지 몰라. 그걸 내가 느껴요. 그럼 그걸 이용해가지고 막 잘 꼬시면 그냥 가서 만나고 뭐 혹시나 하고 딱 간다고.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속심은 다 감추고는 시큰 데리고 2-3개월 이고 잘 놀다가 뭐 이 핑계사 핑계가지고 또 쓱 긋고 그 다음에 한 2-3개월 잠수 타다가 또 나와가지고 이러고 보다가 또 하나 또 끌고 가. 야, 이건 아주 상습. 내가 그걸 몰랐어 지금. 근데 나중에 쭉 보니까 이게 다 우리 순장들이 이거 다 알아.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또 내가 실제로 봤고 이런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미리미리 좀 여기 나오지 말라고. 그냥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는 건데 결혼 생대를
결혼을 해가지고도 행복한 나머지 평생을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 말고는 여기 안 나와줬으면 좋겠어. 도와준 거.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줄지도 모르지. 사람 좀 줄지도 모르.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인원이 줄면 오히려 여기 퀄리티가 올라가요. 질적으로 많이 향상이 된다. 그러면 이제 다른 싱글로 있는 사람들을 마음 놓고 우리 여기다 초청할 수가 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정말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홍보를 하든지 무슨 방법으로 얘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더 많은 사람으로 오신 100명이고 이름으로 모아놔가지고 할 자신이 있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이상한 냄새를 풍길 만한 사람은 미리미리 좀 빠져달라는 의미로 이 지금까지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확실하게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모임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가지고 뭐 그냥 프로그램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교제하고 알고 그리고 순모임 중에서는 거기서 내가 주제를 줘가지고 이걸 얘기하고 저걸 얘기하고 이걸 얘기하고 저걸 얘기하면 거기서 다 드러나. 저 사람이 꿈이 뭔지, 저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저 사람이 남의 일을 좀 배려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자기주장을 하고 끝나는 사람인지, 같이 모임에서 다 보면 다 알잖아. 영적으로 그걸 다 보고 다 판단 안 하고, 그런 사람하고는 아닌데 하고 딱딱 가로긋고, 그래가지고 이제, 만날 사람만 만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확실하게. 그래서, 나온 지 3개월 전에는 깊은 교제를 상가하고, 동성애 좋은 친구를 많이 찾다. 그래서 3개월 이전에는 교제 신고를 안 받아요. 아무리 빨리 친해져도 번개 치듯이 교제해도 그거는 교제 신고 자격이 아주 없습니다. 3개월은 좀 만나서 그래도 4번 나와서 3, 40, 10번 정도는 그래도 얼굴을 보고 얘기도 해보고 수면도 해보고 거기서 판단을 해야지. 그것도 혹시 모르겠어요. 뒤로 와서 몇 번이나 만나서 어떻게 되는지. 그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가 상대방과 나가 수지 맞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여기서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게 성공입니다. 사회적인 수준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둘이 뭐 반찬 하나 놓고 먹으면서도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 그렇지만 그냥 뭐 그게 진주성찬을 차려먹고 먹어야만 꼭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마음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몇 번 더 중요하다. 단 빚만 지지 않고 자기 먹을 것만 벌어오는 사람이면 그게 진정한 행복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면서 모든 것에 대한 경계선을 분명히 서로가 공부를 하고 넘어가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제 기간이나 이런 기간 동안에라도 절대로 두 사람이 동거하는 건 허락할 수 없다. 나중에 두 사람이 평생을 같이 살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서로를 지켜주고 비록 물론 우리가 한 번씩 결혼하고 처녀초가 아니다 하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에서는 서로가 믿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절제를 하면서 최력한 정도의 연애 기간과 교제 기간을 가져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정상적이고 괜찮은 사람들만 여기서 만나서 이걸 다 하는 거다 해가지고 우리가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비전 클럽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도 이제 주정로가 인도하는 싱글 비전 클럽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클럽 같아요. 정말 수준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설명한 거 그거를 다음 주 다음 주부터 이제 이달 내로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규정과 어떤 그 신고하는 신고 상태와 모든 걸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나눠주고 그렇게 할 테니까 교제 신고할 때는 최소한적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교제 신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또 우리 순장들도 그걸 가지고 우리 순원들을 잘 상담해주고 잘 지도해주고 그래가지고 올바른 걸 해주고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설명했죠? 만나서 당장 결혼식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서 나머지 평생을 장수시대에 앞으로도 20년, 30년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이 싱글 클럽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 싶어가지고 이제 과감하게 이렇게 그 방향을 설정하는 거니까 다 같이 이해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싱글 비전 클럽의 앞으로 나갈 방향과 또 운영하는 방침과 이 모든 것들을 또 운영위원회에서 다 토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계획에 축복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저희 모두가 이해하고 같이 협조하면서 정말 수준 높은 비전 클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임이 계속 발전해 나가고 또 부흥해 나가고 또 확장돼 나가서 또 우리의 많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또 여기서 만난 배우자마다 정말 나머지 후반부 인생에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싱글 클럽에 오게 된 것이 내 평생에 가장 정말 행운이었다고 모두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